혹시 오늘도 놀이터 구석에서 혼자 겉도는 아이 뒷모습 보면서 남몰래 가슴 치셨나요? 이걸 부모님 탓이라고 생각하며 자책하실 필요 전혀 없어요. 사실 그건 아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낯선 자극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는 뇌의 아주 신중한 생존 전략일 뿐이니까요. 안녕하세요. 몸소교육입니다. 오늘 영상 하나만 딱 보세요. 하버드에서 84년 동안 찾아낸 사회성 좋은 아이들의 진짜 비밀, 제가 다 풀어드릴게요. 여러분, 하버드 대학교 의대에서 84년 동안 700명이 넘는 사람들의 인생을 통째로 추적한 연구가 있어요. 결론은 딱 하나였습니다.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건 돈도 명예도 아니고 결국 따뜻한 인간관계라는 거예요. 놀라운 건 관계가 좋은 사람들은 뇌 기능이 더 오래 유지되고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만성 질환도 훨씬 적게 걸렸다는 사실이죠. 반대로 외롭게 지내는 사람들은 담배를 피우는 것만큼이나 몸에 치명적인 독을 쌓고 있었어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연봉이 일정 수준을 넘어도 행복이 더 늘지 않는 것처럼 아이 공부를 아무리 시켜도 사회성이 무너지면 결국 그 아이는 행복하기 힘듭니다. 사회성이 좋은 아이들은 밖에서 기술을 배워온 게 아니라 집에서 부모님과 함께하며 인간관계의 따뜻함을 세포에 새긴 아이들이거든요. 이 사회성이라는 게 아이의 성격이 아니라 부모의 마음 상태에서 시작된다는 증거들이 쏟아지고 있거든요. 부모가 지금 내 마음을 얼마나 잘 돌보고 있는지를 뜻하는 마음 챙김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 마음 챙김 수준이 높은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자기 감정을 아주 기가 막히게 조절합니다. 감정 기복이 심하지 않으니까 친구들 사이에서도 자연스럽게 리더십을 발휘하게 되는 거죠. 직장 생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사장님이 사사건건 감시하고 실수하면 불호령 내리는 사무실에서 동료랑 하하 호호 웃으며 지낼 수 있을까요? 절대 못하죠. 내 자리 지키느라 급급해서 주변 돌아볼 틈이 없을 거예요. 아이들도 똑같습니다. 집에서 부모님 눈치 보느라 긴장한 아이들은 밖에서도 타인의 평가에 예민해져서 친구들한테 먼저 다가갈 여유가 아예 사라져버립니다. 사실 부모인 우리도 사람이라서 매일 평온할 수는 없잖아요. 아이의 숙제 때문에 실랑이하고 집안일에 치이다 보면 어느새 목소리가 커지기 마련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핵심 키워드가 바로 부모의 마음 챙김이에요. 마음 챙김이라고 하면 무슨 명상 같은 거창한 걸 생각하시는데 사실 이건 지금 내 마음이 어떤지 비판단적으로 바라보는 연습일 뿐이거든요. 부모가 자신의 스트레스를 잘 인지하고 조절할 줄 알면 자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감정을 다루는 법을 그대로 복사해 갑니다. 뇌과학적으로 보면 부모가 감정을 다스릴 때 아이의 전두엽도 같이 훈련되는 셈이죠. 근데 진짜 소름 돋는 건 지금부터예요. 부모의 이런 내면적인 힘이 단순히 아이의 기분만 좋게 만드는 게 아니라 부부 사이의 대화 방식까지 통째로 바꿔놓는다는 거예요. 심리학 연구 결과를 보면 마음 챙김 수준이 높은 부모일수록 부부 갈등을 해결할 때 훨씬 유연하고 공감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아이들은 거실에서 부모님이 서로 어떻게 대화하고 어떻게 화해하는지 그 모든 과정을 아주 정밀한 스캐너처럼 빨아들여요. 부모님이 서로 경청하고 비판단적으로 반응하는 걸 보고 자란 아이들은 친구들과 놀 때도 자연스럽게 그 방식을 사용하게 되거든요. 이게 바로 또래 유능성이라는 건데요. 어려운 말 같지만 사실 친구들 사이에서 얼마나 주도적이고 사교적으로 잘 지내느냐를 뜻하는 말이에요. 부모의 원활한 소통을 보고 자란 아이들은 자신의 감정을 상황에 맞게 표현하는 적응적 정서 조절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친구가 내 장난감을 뺏어갔을 때 무작정 소리를 지르거나 때리는 게 아니라 내 속상한 마음을 말로 표현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반대로 부모님이 매일 싸우거나 감정 기복이 심한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은 밖에서도 친구의 작은 행동에 공격적으로 반응하거나 반대로 너무 소심하게 숨어버릴 확률이 높아요. 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까요? 저도 예전에 마트에서 아이가 떼를 쓸 때 너무 화가 나서 사람들 앞에서 소리를 버럭 지른 적이 있거든요. 그때 아이의 눈을 보는데 정말 겁에 질린 사슴 같더라고요.
그날 밤 제가 얼마나 자책했는지 몰라요. 하지만 그때 깨달았죠. 아이가 사회성이 부족한 게 아니라 내가 내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서 아이에게 안전한 세상을 보여주지 못했구나 하는 사실을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아이에게 가르치려 들지 않고 제 마음을 먼저 돌보기 시작했어요. 부모가 먼저 공감하고 경청하는 태도를 보일 때 아이의 사회적 기술은 비약적으로 발달한다는 걸 제 몸으로 직접 경험한 거죠. 직장 상사한테 깨지고 온 날 집에 와서 아이한테 짜증낸 적 다들 있으시죠? 그게 바로 우리 배터리가 방전됐다는 신호거든요. 아이의 사회성을 키워주고 싶다면 아이를 학원에 보낼 게 아니라 우리 부부의 대화 온도부터 1도 높여야 합니다. 부모가 서로를 존중하는 모습 그 자체가 아이에게는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사회성 교과서가 되니까요. 앞서 부모의 마음 챙김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 특히 어머니의 공감 능력이 아이의 정서지능을 결정짓는 핵심 열쇠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어머니가 아이의 마음을 민감하게 읽어주고 공감해주면 아이는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표현하는 법을 아주 자연스럽게 배웁니다. 이건 단순히 기분이 좋아지는 수준이 아니라 아이의 뇌 속의 신뢰라는 아주 단단한 뿌리를 내리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이 결핍이 아이의 평생을 따라다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부모에게 충분한 공감을 받지 못하고 자란 아이들은 내면의 감정을 조절하는 데 실패할 확률이 높거든요. 자신의 화나 슬픔을 다스리지 못하니까 매사에 충동적으로 행동하게 되고 결국 친구들 사이에서 따돌림을 당하거나 반대로 학교 폭력의 가해자가 되기도 합니다.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는 역지사지 능력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이런 사회성 부족은 아동기로 끝나지 않고 성인이 되어서도 비행이나 범죄 혹은 전반적인 사회생활 부적응으로 이어지는 치명적인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지금부터예요. 관계도 근육처럼 단련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하버드 연구팀은 이걸 소셜 피트니스라고 불렀어요. 우리가 건강을 위해 헬스장에 가듯 인간관계도 꾸준히 관리해야 한다는 거죠. 당장 오늘 저녁부터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습관 하나를 추천해 드릴게요. 바로 아이의 감정을 그대로 읽어주는 감정 코칭이에요. 친구가 내 물건을 가져가서 속상했다는 아이에게 왜 화를 안 냈냐고 다그치는 대신 친구가 내 물건을 가져가서 정말 속상했겠구나 하고 먼저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세요. 이 작은 공감이 쌓이면 아이는 타인의 마음을 묻는 질문을 스스로 던지기 시작합니다. 너의 느낌은 어떠니? 혹은 저 친구의 마음은 어떨까? 같은 대화를 통해 아이의 공감 근육을 키워주는 거죠. 주말에는 또래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시고 아이가 타인을 배려하는 행동을 보일 때 아주 구체적으로 칭찬해주는 것도 잊지 마세요. 자, 이제 처음에 드렸던 질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놀이터에서 혼자 겉도는 아이를 보며 죄책감을 느끼셨던 그 마음, 이제는 조금 편안해지셨나요? 하버드 84년 연구가 증명했듯이 인생의 행복은 결국 사랑하는 사람과의 따뜻한 유대감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대감은 부모인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을 아끼고 배우자와 따뜻하게 소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완벽한 부모가 될 필요는 전혀 없어요. 3번 중에 1번만 잘해도 충분합니다. 오늘부터 아이에게 사회성 기술을 가르치려 하기보다 아이의 눈을 10초만 더 바라봐주고 아이의 말에 한 번 더 고개를 끄덕여 주세요. 그 작은 변화가 우리 아이를 세상을 품는 리더로 만드는 가장 강력한 마법이 될 테니까요. 다음번에도 유익한 내용의 영상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몸소교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